이번 시간은 다중 테이블 질의와 실행 질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가지고 공통적인 키를 기준으로 해서 필드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개의 테이블처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것을 새로운 테이블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테이블들이 어떻냐? 필드의 기준 형식은 동일하거나 호환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대신 각 테이블의 필드 수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 필드 수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말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인할 때 검색할 때 훨씬 더 효율을 향상시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두 개의 테이블 또는 그 이상의 테이블을 공통으로 묶어서 한 개의 테이블처럼 사용하는 거니까 훨씬 더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테이블 이름 점 마침표로 구분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테이블 이름 점 필드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죠. 학생 점 성명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 예를 들면 학생 테이블의 성명 필드라는 얘기죠. 또는 학생.학번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학생 테이블의 학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되지만 설정되지 않아도 테이블을 조인할 수 있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죠. 설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조인의 종류가 여기 나오는데요. 관계 편집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테이블, 고객 테이블에서 또는 대여 테이블, 대여 테이블과 서로 고객 아이디와 고객 코드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설정했는데 첫 번째로 하면 이건 내부 조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게 되면은 왼쪽 외부 조인,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게 되면 오른쪽 외부 조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인은 크게 내부 조인과 외부 조인으로 나눠지는데 외부 조인은 왼쪽 조인과 오른쪽 외부 조인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간단하게 그렇게 알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부 조인과 외부 조인을 구분하는 방법을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내부 조인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너 조인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셀렉트 필드 이름 하면 되겠죠? from 테이블의 이름 그리고 이너 조인 그다음에 테이블의 이름 2를 써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테이블 이름과 그다음에 테이블 2의 이름을 이너 조인 바로 내부 조인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on 쓴 다음에 테이블 점 필드 이름 이꼴 테이블 2 점 필드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면 조금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걸 보고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 조인은 가장 일반적인 조인의 형태고요. 관계가 설정된 두 테이블에서 연결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질의를 통해 수출하는 것이 바로 내부 조인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조인에는 아까 왼쪽 외부 조인과 오른쪽 외부 조인이 있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왼쪽 외부 조인을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테이블이 바로 주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 외부 조인은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이 주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테이블 레코드를 모두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의 테이블에서는 일치하는 것만 포함하고 나머지는 널 값으로 추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부 조인과 외부 조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데이터의 결과값이 나왔을 때 널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왼쪽 외부 조인이나 오른쪽 외부 조인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널 값이 있다 그러면 널 값이 없다 그러면 내부 조인이 되는 거고 널 값이 있다 그러면 외부 조인인데 왼쪽인 거 데이터가 다 나왔다 그러면 바로 왼쪽 외부 조인, 오른쪽에 있는 레코드가 다 포함됐다라고 하면 오른쪽 외부 조인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간단하게 그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내부 조인과 외부 조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결과값, 결과가 바로
넣을 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바로 구분하는 것이 제일 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다 포함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공통된 것만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외부 조인, 왼쪽 외부 조인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걸 다 포함하고 왼쪽에 있는 거는 공통된 것만 나왔다 그러면 오른쪽 외부 조인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호회 테이블과 사원 테이블을 조인해서 질의한 결과가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질의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 동호회 테이블을 왼쪽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아래에 있는 걸 오른쪽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공통된 게 4번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죠? 여기도 4번이 있네요. 4번 중에서 공통된 거는 K230과 K300, K230과 K300이라고 하는 이 값이 공통된 거죠. 그래서 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공통된 4번이 있는 이 부분만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지금 여기 있는 M100이라든가 K400이라는 값은 안 나왔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내부 조인이란 얘기죠. 이너 조인이란 얘기죠. 이너 조인. 왜 그런가요? 자, 공통된 데이터만 출력이 된 거예요. 결과값이. 공통된 것만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내부 조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결과는 레프트 조인이나 라이트 조인, 아우터 조인 이런 건 없죠.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에 대한 조인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 답이 그러니까 그냥 1번이에요. 문제를 풀어보지도 않고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만약에 레프트 조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 레프트 조인일 경우는 뭐예요? 왼쪽에 있는 레코드가 전부 다 나온다겠죠. 왼쪽에 있는 레코드가 전부 다 나오겠죠. 그러면 적어도 3개가 나오고 공통된 게 이거는 반드시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공통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M101이라고 하는 필드가 쭉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나머지 값은 안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오른쪽 조인일 경우에는 만약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조인일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만 나오는 거죠. 왼쪽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은 안 나오고, 뭐만 나오는 거예요? K230부터 K400까지가 다 나오겠죠. 그러면 K230부터 당연히 공통된 것도 나오겠죠. 오른쪽 조인에도 K230, 그 다음에 K300, 그 다음에 K400 이런 식으로 다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데이터 값만 보고서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널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행 질의를 해볼 텐데요. 실행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데이터베이스 언어 중에서 우리가 DML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게 뭔가요? DML은 데이터 조작어죠. 데이터 조작어라고 해서 이 조작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나요? 데이터 조작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일단 검색이 있었죠. 검색.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에 삭제. 그리고 수정이 있었죠. 자, 요것들이 바로 해당되는 게 뭐예요? 검색에 해당하는 건 select죠. 추가는 뭐예요? insert into죠. insert into. 삭제는 delete from. 수정은 update set입니다. DML이라고 하는 데이터 조작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데이터 정의어가 있었죠. 데이터 정의어 같은 경우에는 create나 alter나 drop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제어에는 commit, rollback, grant, 그 다음 revoke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잘 구분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실행 질의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을 실행 질의에 바로 insert into나 delete from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sert into는 바로 추가하는 거죠. 레코드에 새로운 값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그리고 value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는 거죠. 자, 여기에 근데 보니까 테이블 이름 다음에 필드의 이름, 필드 이름 1, 필드 이름 2일 때는
콤마로 구분해 줍니다. 근데 콤마가 없네요.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드 이름이 있으면 필드 이름에 해당하는 첫 번째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value의 값에다가 집어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필드 2는 필드 이름 2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필드 1 값하고 필드 이름 2라고 서로 그 값에다가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값을 지정하거나 또는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를 추출해서 추가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elete from, 삭제하는 거죠. 자, delete 별표 모든 레코드를 삭제하겠다라는 얘기죠. 뭐를? from 테이블의 이름 중에서 모든 걸 삭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요? where 조건이 있는 거죠. 자, 조건이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할까요? 똑같이 delete 별표 했습니다. delete 별표. 그다음 여기다가 테이블 이름은 직원 관리라고 한번 해볼까요? 직원 관리. 직원 관리 테이블에서 직급이 아르바이트라고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알바 기간이 끝나서 그만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직원들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 지우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직급이 알바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레코드를 전부 다 삭제하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직급이 알바인 경우 이제 기간이 끝나서 이제 알바를 그만둔 사람들을 정리하겠다는 얘기죠. 다 이제 데이터에서 제거하겠다는 얘기죠. 이럴 때 바로 쓰는 것이 직급 이꼴 알바라고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때 delete from이라는 얘기죠. 자, 기존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들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 레코드를 삭제하고자 할 때 바로 쓰는 거고요. 자, 조건을 지정해서 한 번에 레코드를 삭제할 수도 있고 조건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테이블 내에 전체 레코드가 삭제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업데이트 셋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업데이트 셋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테이블의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셋 필드의 이름을 쓰고 값 1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럼 값 1의 값이 필드 이름 값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치환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치환된다라는 거죠. 또 뭐 필드 2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테이블이 있는 레코드 중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특정 레코드의 내용을 변경시킬 때 업데이트 셋을 한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자, 업데이트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인데 set 평점이라는 필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필드를 평점 곱하기 1.01이라고 했어요. 1.01이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잠시 후에 보고요. 그다음 조건이 있네요. where절이 있네요. where 그다음에 출석이 40 이상일 경우 평점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10%의 가산점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데이터 값을 어떤 값을 올린다, 인상한다, 또는 추가로 준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기존의 값은 이 액세스에서는 바로 퍼센트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라고 되어 있거나 또는 20%라고 되어 있거나 또는 30%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를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거죠. 0.1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0.2라고 표현하는 거고 0.3이라고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값을 올린다, 인상한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기본값이 얼마입니까? 1이죠. 기준값이 1이니까 100%를 우리가 1로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10%를 인상한다라고 했으니까 0.2를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또는 1 플러스 0.2를 해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0.3을 더한 거니까 1.3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인상할 때는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고 만약에 인하하거나 깎는다, 뭐 인하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1에서 1 마이너스 0.1을 해주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1 마이너스 0.1을 한 것과 같고 1 마이너스 0.3
3을 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이 예를 들면 가산점을 뭐 20% 준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출석이 40 이하일 경우 10%를 깎는다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쓴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많이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부분 잘 기억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원 테이블에서 호봉이 6인이라고 했어요. 호봉이 6이라고 했으니까 는 6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원의 연봉을 3% 인상된 값이라고 했어요. 3% 인상된다고 했으니까 연봉은 어떻게 해요? 연봉 곱하기 우리가 값을 어떻게 써줘야 되나요? 3%니까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0.03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인상한다고 했으니까 1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3이 되는 거죠. 그래 곱하기 1.03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각 가로에 넣어야 될 알맞은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업데이트 하니까 반드시 먹어야 돼요. 셋이 와야겠죠. 셋, 업데이트, 셋, 연봉은 연봉 곱하기 1.03 해주고 호봉은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외어절이죠? 외어절로 이와 같이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set과 update라는 값이 나오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특히 연봉을 3% 인상됐다라고 하는 이런 값을 나왔을 때 이와 같이 표현해서 값을 이렇게 도출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연봉을 3%를 삭감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0.03이니까 이때는 0.97이라고 값을 입력을 해줘야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질의가 있는데요. 크로스텝 쿼리, 크로스텝 질의. 우리가 보통은 크로스텝 쿼리라고 많이 하는데요. 자, 이 크로스텝 쿼리 같은 경우는 특정 필드의 값을 요약한 거, 합계나 개수나 평균 등으로 이런 것들을 그룹별로 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 바로 하는 건데요. 이때 왼쪽에 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위쪽에는 바로 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도 왼쪽에 행이 있고 위쪽에 열이 있죠. 엑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엑셀에 자 A, 뭐 B,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쭉 행과 열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에는 1, 2, 3 행이 있죠. 그렇죠? 근데 A, B, C만 이거는 반드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 개. 크로스텍 쿼리라고 하는 것은 열은 반드시 한 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은 반드시 한 개인데 행은 1, 2, 3도 있고 가나다도 있고 또는 뭐 자축인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자축인묘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행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크로스텍 쿼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행 머리글로 사용되는 필드는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지만 여러 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행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열 머리글은 반드시 하나만 지정한다라는 거. 하나만 지정한다. 열 머리글은 반드시 하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고요. 스프레드시트의 피벗 테이블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열 머리글은 하나고 행은 머리글은 여러 개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매개변수 질의. 매개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대화 상자가 나온다. 대화 상자가 나와서 이것을 입력을 받아들인다라는 얘기. 예를 들면 나이를 입력하시오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또는 뭐 개수를 입력하시오. 그러면 개수의 숫자를 입력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매개변수 질입니다. 이해되셨죠? 간단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통합 질의가 있는데요. 통합 질의는 2개 이상의 테이블이나 질의 내용을 합쳐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아까 조인과 비슷한 경우죠. 그래서 2개의 테이블의 필드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통합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아야지만 통합된다. 근데 아까
조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레코드가 반드시 같지는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그거하고는 형식이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얘는 반드시 같아야만 통합된다라는 거. 다르면 통합이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중복된 레코드를 제거해서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니언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중복된 레코드로 포함해서 통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를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좀 이해가 어려워요. 우리가 한번 실제 사용 예를 보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학번 이름, 전화번호 필드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재학생 테이블과 졸업생 테이블을 통합하여 나타내는 쿼리문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지금 동일하게 필드를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나요? 바로 통합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키포인트예요. 필드를 동일하게 구성됐다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 그 다음에 통합이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다라는 얘기죠. 자, 이 문제는 그럼 뭐예요? 유니언이라고 하는 바로 통합 질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이러한 다른 뭐 조인 셀렉트, 오아 셀렉트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란 얘기예요? 자, 유니언이라고 하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셀렉트 학번, 이름, 전화번호 from 재학생 테이블에 학번 이름, 전화번호를 말하는 것과 그다음에 셀렉트 학번 이름, 전화번호에 from 졸업생이라고 하는 테이블들이 어때요? 형식이 같죠? 이렇게 같아야지만 통합이 되는 유니언이라고 하는 바로 질의를 우리가 찾으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중 테이블 질의와 실행 질의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테이블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인의 종류 중에는 내부 조인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 외부 조인, 오른쪽 외부 조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았었죠. 그다음에 insert into나 delete from, update set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알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크로스텍 쿼리라든가 또는 매개 변수 쿼리라든가 또는 통합 쿼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질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드의 형식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테이블의 필드의 형식이 같아야지만 필드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어떻게 된다? 통합이 된다. 다르면 통합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